안녕하세요. 김경현입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지금 2달이 넘었고, 의정 갈등이 지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오늘 저희 채널에 사직한 전공의 선생님과 또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교수님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이제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응급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한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이 2년차가 될 예정이었던 전호입니다. 예, 전호 선생님은 원래 아산병원 계시다가 지금 사직하신 지 2달이 지나셨잖아요. 2달이 조금 넘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전공의 생활하면서 살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살을 좀 빼고 이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보통 집에서 이제 책 읽고 글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아래 전공의 선생님이 많이 없어져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죠.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공의 역할을 다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일했던 근무 일수보다도 더 늘어난 상태고 노동의 강도도 이전보다 한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교수님 지금 네.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네. 근무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서울 동남권 네네.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 팀장으로 근무 중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응급실 환자들을 보실 것 같은데 얘기로만 들어도 굉장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현재 응급실이 돌아가는 거는 좀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응급실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죠. 초기에는 인턴들이 먼저 나가고 전공의가 나가니까 이전에 이제 인턴 선생들이나 우리 전공의 선생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의서 받는 거라든지 실지실 가서 조영제 쏠 때 이제 우리가 확인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수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대학병원의 응급실들은 원래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선생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 다 있어서 인턴 선생들은 좀 자기들이 하는 일만 집중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이 하는 일, 또 교수들은 교수들로서 이제 전공의들 뒤를 봐주면서 디시전이라든지 응급 상황에서의 이제 빨리 응급 처치하기 위한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분업화가 된 상태에서 예전에 좀 공장처럼 돌아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응급실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 환자가 와야 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응급실이라는 게 사실 난 응급학과 전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응급검진의학과 의사가 아닐까. 네. 요즘에 그러니까 응급 환자도 오지만 경증 환자도 많이 오죠. 근데 사실 경증이라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쳐내고 당신의 경증이니까 응급실 진료받지 말고 다음에 외래를 가든지 동네 병원 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진료에 대한 거부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설령 내가 걷다 왔을 때 경증인데 까보면 중증이나 모르고 숨어있는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오는 응급실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 검사를 진행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일 같은 경우는 130명, 140명, 주말 같은 경우는 150명, 160명. 입원 환자도 한 3, 40명씩 입원씩 뛰고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게 깨진 거죠. 그 분업화가 깨지다 보니까 전문의들이 인턴 선생 해야 될 일, 전공의들 해야 될 일 다 같이 하다 보니 이제 일의 연속성이 깨지는 거죠. 그 환자들을 빨리 못 보게 되는 또 있고 사실상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동시간대에 일하고 있을 때 응급실 의사가 최소 5명, 6명 있었습니다. 인턴 선생님이 보통 2명, 그다음 전공의 2명, 그다음 전문의는 1명 또는 2명. 그래서 5명, 6명이 있어서 분업화해서 공장처럼 돌아가던 시스템이 깨지고 지금 전문의 딱 2명씩 하는데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 줄었는데 환자가 3분의 1이 만큼 줄진 않았죠. 사실 이전보다는 한 절반 수준에서 한 5분의 2 정도 그렇게 오는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는 다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응급실 오는 환자들을 보면 중증 환자들은 당연히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지만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접수 취소시키고 지역에 있는 뭐 의원급이나 병원급 소개시켜주고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이 힘듭니다 지금. 지금 뭐 어쨌든 병원에서 그 맨파워가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뭐 예전보다는 당연히 훨씬 뭐 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원인이 지금 정고희 선생님들이 다 사직을 하셔서 이제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 뭐 정고희 선생님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공백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맡아주고 계신 거고, 특히 또 저희 응급의학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상 뭐 외래 진료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의 강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든 부분들을 교수님들께서 버텨주고 계셔서 사실 저희가 사직을 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고.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이 정고희 선생님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는 이제 제 전공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제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내 새끼들인데 그냥 뭐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는 어떻게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전공의를 했지만 전공의 1년차, 2년차, 3년차 때 배웠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문의로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때 배웠던 술기, 기술, 공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골든타임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지금 제가 전문의를 할 수 있고 환자가 더 잘 볼 수 있는 베이스가 된 거였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정말 중요한 시간에 트레이닝을 받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들이 이제 사직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말 공감하고 있고 많이 서포트 해주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환자들 옆에서 더 잘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더 잘 볼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을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고 싸우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은 사직을 함으로써 싸워주고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응급실에서 환자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면서 같이 이제 싸워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애들하고 연락을 자주 하거든요. 하고 한두 번 같이 밥도 먹고 저번 달에 소풍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응급실을 듀티당 항상 누군가 일을 해야 되니까 다 같이 나와서 어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회식을 하더라도 나눠서 하거든요. 나눠서 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렇겠네요. 없죠. 이럴 수가 없죠. 누군가는 병원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다 사직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이런 일이 정말 있기 어렵죠. 그러니까 저번 달에는 그랬어요. 야, 우리 소풍 가자. 그래서 아이들 같이 소풍을 갔다 왔어요.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시에 만나는데 오후 6시까지 계속 시간 지나간지 모르고 계속 우리가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떠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나는데 뭐 교수님들 마음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친구 중에 지금 대학병원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로딩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도 뭐 그거를 다 사직한 선생님들 서포트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다 강례를 하고 있고 그게 뭐 밖에서 볼 때는 나간 전공의들은 뭐 환자를 버리고 나간 거고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뭐 참의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갈라치기가 있긴 한데 사실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투쟁하고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마음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같이 책을 쓰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책을 한 권 받기는 했지만 이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이 책을 제가 받아서 저도 읽어봤는데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쓰신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원 선생님. 제가요? 사실 응급학과의 특수성도 있지만 응급실이라는 공간이 워낙 다이나믹한 곳이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슬픈 이야기나 좀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응급의학과를 전공을 택한 이유나 아니면 응급의학과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의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단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번에 이제 사직을 하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는 느낌으로 그리고 적어놨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네, 저도 뭐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뭐 전원 선생님이 쓰신 뭐 에세이도 읽어보시고 교수님이 쓰신 것도 읽어보고 했는데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와닿고 생각도 뭐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을 쓰시게 되신 약간 계기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이제 그 우리 응급학 의사회에서 초기에 이제 우리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그 이제 저희 이제 3년차 올라가는 친구가 결혼을 했고 돌이 된 딸이 있는데 그 외벌이에요. 근데 이제 수입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딸이 돈을 제일 잘 번다.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딸이 육아수당 110만 원 받는 게 제일 많이 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결혼을 했고 월세를 살고 자기가 월급을 받아서 또 딸 육아수당 받고 그걸 이제 월세도 내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2월 달에 병원에서 이제 단칼로 딱 2월 20일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8일을 근무 안 했으니까 딱 20일까지 한 월급 막 들어온 거예요. 8일을 잘라버렸고 3월부터 월급이 안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 어떻게 사냐 이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제 유명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이 친구들 그렇다고 그 애들이 가진 기술이 환자 보는 건데 그 다른 곳에서 진료를 보고 이렇게 그렇게 위험한 GP 일반 회사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지금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혹시나 사직을 했는데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데 딴 데서 일하다가 잘못될까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응급학 의사회 쪽에 내가 알렸죠. 저희 전공의들 몇 명이 어렵다. 그래서 도와주는 걸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영미 회장님하고 이제 이효선 이제 이사님하고 얘기가 돼서 이런 이제 응급실에 대한 에피소드를 모아서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책을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인력들 전공의들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공의들을 내가 소개시켜줬고 그 중에 2명이 이제 그 2명도 다 그러니까 그 솔로들은 안 하고 결혼하는 애들이 다 부양 가족 있는 분들 부양 가족 있는 애들이 하겠다. 그래서 하게 됐고 그래서 3년차 올라가는 친구가 이제 이게 작업을 하니까 제가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죠. 얘기해서 뭐 글들이 많이 모였니? 이러니까 많이 모이고 있다. 혹시나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쓴 글 하나 줄까? 이러면서 저도 이제 그 응급실 에피소드라든지 저는 이제 인턴 때 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독자가 980명 정도 됩니다. 4년째 글을 안 쓰고 있는데 980명 유지가 되고 있는데 4년째 글을 안 쓰고 사실 저희가 응급실 이야기는 6, 7년 전 이야기죠. 전공의 때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친구한테 주고 나서 운이 좋게도 또 책에 실렸더라고요. 실렸는데 저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아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좋은 책이 만들 수 있구나 생각을 했죠. 예, 저도 정말 이 책 읽으면서 뭐 예전에 뭐 저는 응급실 근무를 사실 인턴 때 2달밖에 안 했지만 예전에 뭐 추억도 떠오르고 해서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분들은 책을 한번 구매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뭐 의사 선배님들 중에서 이제 사직한 전공의 선생님을 좀 돕고 싶은 분들, 그게 최근에 뭐 정부에서 그 사직 전공의들에게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도움을 주면은 또 이게 불법이라고 파업 교사 이런 걸로 뭐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뭐 듣기로는 각 의국에서 좀 돈을 걷어가지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뭐 저희 듣기로는. 의국도 돈을 걷어서 좀 도와줬고, 네. 뭐 개인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저도 솔직히 뭐 제 사비를 털어서 애들 좀 도와주고 있고. 근데 그거를 또 뭐 불법이라고 뭐 이렇게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사실 저는 아니 뭐 무슨 불법이요? 난 내가 내 세금 내가지고 내가 받은 월급을 애들한테 주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웃긴 거죠, 사실은.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저도 먹고 살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게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직 전공의 선생님 좀 도와주고 싶은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여러 권 사도 되니까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꼭 한번 구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 아래 링크도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현재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교수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전공의 선생님들 입장에서 지금 병원 나오신 지 2달이 넘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병원에 돌아가실 뭐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건 돌아가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일단 저는 지금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크죠. 아무래도 전. 그 어떻게 하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전공이 이게 파업이라는 말이 의미가 사실 없는 게 다 개별사직이라서 사실 점조직으로 거의 그냥 이제 친한 동기나 아니면 선후배나 뭐 이렇게 좀 얘기만 해보는 정도지 실제로 모두의 골은 각자 다른 느낌이라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원점 재논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가 되면 이제 누가 야 다 복귀해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리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 복귀를 할 텐데 사실 이것도 사람마다 워낙 다르고 저도 뭐 이렇게 요즘에 느끼는 게 사실 정부 측에서는 누가 뭐 의협 회장이나 아니면 전공의 협회 회장이 우리 복귀하자 하면은 복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같이. 근데 사실은 현재 상황은 좀 그렇지가 않은데 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각자 사직을 한 거고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직을 한 거고 이 위에서 누가 이렇게 명령을 해서 우리 다 같이 사직하자, 다 같이 복귀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일이 아닌데 정부 측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 이제 전공의들 중에서도 필수과를 택하는 전공의들은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했고 이제 사실 멋있어서 택하는 게 좀 있거든요. 이제 소위 뭐 뽕이라 그러죠. 저는 이제 뭐 바이탈과라고 부르기 아니지만 그런 뭐랄까 존경심, 리스펙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제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언제나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병원 환자들 뭐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연락을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선생님께 연락드리면 언제나 또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해서 또 저희 병원에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구 지역에 계시는 응급의학과 대학병원 선생님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정말 멋있어서 하는 거죠. 사실 돈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멋있어서 하는 건데 그냥 이번에 일이 있고 나서 사실 일단 제 주변에서는 마음이 깨진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마화되고 아무래도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만두고 전공의 자체를 그만두고 나간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있고 제 주변에도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허는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인터넷에 뭐 악마화,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줄긴 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악마화하고 막 전공의들 욕하고 의사들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국민 대다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글을 뭐 100개, 200개 뭐 이렇게씩 남기기 때문에 또 의사들이 보기에는 아, 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의사를 완전히 무슨 돈벌레 취급하고 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그런 분들이 다수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들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전공의 선생님들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교수님께는 좀 여쭤볼 게 뭐 지금 굉장히 뭐 힘드실 테고 뭐 한데 어느 정도 그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버티실 수 있을 그 시간이 될까요? 사실 뭐 얼마 전에는 이제 저희 이제